필요해 보여서. 이제 기본 문제 10번만 할 겁니다. 기본 문제 10번. 그러고 경험에서 들어갈 겁니다. 2차 부등식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인이는 휴가 못 갔다 왔겠다? 아예? 휴가고 여기가 휴가지 뭐. 목요일 날 12시에 끝나요? 네. 더우면 폭동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만 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몇 명 더 추가되어 있을 거거든요. 다율이는 없고, 루어는 있고, 태린이 있고, 그리고 중3 화목, 중3 공통수업원 배우는 친구들 중에서 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네, 10명이 항의하면은 내가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학원 이 시원한 데서 공부하는 게 휴가 아닙니까? 아니야? 여기 개 시원한데? 여기 있으면 땀 하나 안 나는데, 여기. 자! 사실 요거는 공통수학 투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그거를 잘근잘근 씹어서 설명드릴게요. 무엇을 만족시키는 무엇을 만족시킬 때 요 말 표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시로 들어주는 게 강아지 예시를 많이 들죠. 모든 말티즈는 개다. 미녀가 모든 말티즈는 개다. 맞아요? 네. 그러면 서로야 모든 개는 말티즈다. 요건 맞을까요? 왜 아니죠? 네, 그레이하운드도 있으니까요. 도베르만도 있고요. 리트리버도 있고요. 많이 있죠. 무엇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가, 즉 말티즈가 무엇이다. 개다. 말티즈를 만족시키는 것은 개를 만족시킨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즉 작은 거가 큰 거를 만족시킨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모든 개는 말티즈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말티즈는 개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저 부등식 인수분해해주면 x 빼기 a x 빼기 4a가 0보다 작다. a는 양수니까 2차 함수 x축 여기가 a 여기가 4a예요. 4a가 무조건 더 커요. 그랬을 때 0보다 작다 라고 할 거면 a보다 크고 4a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연립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그럼 서로야
첫 번째 거 인수분해 좀 부탁드려요. x 빼기 5. 밑에 것도 인수분해 좀 해주세요. 그렇지. 가 0 이상이다. 그러면 내가 계속 그리면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각일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범위는 날개 범위. 그러면 x가 아싸리 4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거나 얘는 x가 2, 5 아싸리 2보다 작거나 아예 5보다 크거나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둘이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x가 2 이하이거나 x가 5 이상인 것보다는 5 초과라는 게 더 범위가 작아요. 5를 안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얘를 만족시킨대요. 말티즈면 걔래요. 얘가 작은 친구고요. 얘가 이거 못 읽는 분은 없죠? 자,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물수로 읽으시는 분은 없죠. 저번에 물수 발언 한번 나와서 내가 기겁 4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요 정도는 알고 있자, 진짜. 한글 쓰지 마,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잖아,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있자. 한자 시간에 잠은 그만 자고 한자 시간에 수학 시간 그만하고. 이게 뭐게요? 선생님을 낚아. 이건 본 적 있죠? 이거 감정할 때 그 마음 정자죠. 뜻정이라 그러는데 정을 뜻해요. 얘는 날이 개더워. 열사병에 걸릴 것 같아. 더울 열자를 쓰죠. 열정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막 열정! 공부 열정 갖고 하자! 할 때 그 열정.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2차 부등식 배우듯이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판서하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한자를. 지금 우리 2차 부등식 막 그리면서 하듯이. 그럼 그때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에헤미 얘들아, 이 열이라는 건 맞다. 여기 이거 9 구자를 이렇게 하면 알환자가 나온단다, 얘들아. 실제로 알환자예요. 계란, 알. 이 흑토인 건 알고 있겠지, 이것들. 흙에다가 흙이 겹겹이 쌓이는 그 흙에다가 알을 파묻었더니 그 지열로, 땅에서 나오는 열로 알을 익힌다. 그 열 정도를 알환이라고 한다. 더울 열이라고 한다. 라고 실제로 가르쳤대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알을 실제로 묻어두는 조류를 있거든요. 그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내 뇌피셜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설문해자라는 곳에 나와 있대요. 상식이 많죠, 여러분들. 상식 많은 선생님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설문해자라는
설명해 놓는 글을 설명해 놓고 글자를 해설하는 책에 이렇게 가르쳤다고 나와 있대요. 그럼 이 열이 여러분들 열정할 때 이 열이 막 우리 막 불타오르고 그런 열이 아니고요. 지열 해봤자 얼마나 되겠니? 그거 되게 미묘하다고요. 근데 꾸준하게 가는 열이라고요. 미묘하지만 진짜 뜨거워서 다 타버리는 열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가는 약간 차가운 듯한 느낌이 오히려 열정에 가깝다 라고 가르쳤대요. 실제로 더울 열자 할 때 엄청 뜨거운 열이 아니고요. 다 타버리는 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가져라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청소년들이여 라고 할 때 그 열정은 사실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되게 차갑고 꾸준하게 가는 열을 말하고 있었다 라고 옛날부터 합니다. 이런 상식들도 가져가셔야지. 이게 2차 부등식만 하면 재미없잖아 라고 나도 배웠어요. 내가 어디서 이런 거 내가 뭐 어디서 듣겠습니까? 나도 배우고 있어. 그렇대요. 그래서 뭐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 소자 물수자 아니야. 소자야. 이거 작을 소자라고. 이렇게 냈잖아. 이 이하 5초가 여기 안에 이게 개라는 집합이거든요. 개예요, 개. 말티즈를 만족시키는 모든 애들이 개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 말티즈가 더 작아야 되죠. 근데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러면 주황색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말티즈는 전부 다 개고, 말티즈는 전부 다 개니까 1번 경우 아니면 2번 경우로 나뉠 겁니다. 근데 1번 경우는 4a가 2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죠. 그래서 4a가 2보다 작다. 그런데 4a가 만약에 2랑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요. 4a가 만약에 2에 닿았어. 여기 오른쪽 경계가 너무 오른쪽으로 다 닿았어. 그래도 흰색은 2를 포함하지만 주황색은 2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황색이 더 작아요. 왜요? 흰색은 2가 있고 주황색은 2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4의 2가 돼도 돼요. 이런 등호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2차 부등식이 마스터된 거예요. 이 등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고지는 이거예요. 등호 판단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다 틀린 거거든요. 문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해요. 즉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A가 5와 같아도 괜찮을까? 라는 등호 판단을 하셔야 돼요. A가 5에 딱 조금 더 오른쪽에서 닿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어차피 흰색도 5를 안 갖고요. 초록색도 5를 갖지 않을 거예요. 둘 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A와 5가 같아지더라도 모수는 없어요. 얘가 어차피 더 작아요. 그래서 같아져도 돼요.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선생님
언제를 조심해야 돼요? 큰 범위에 등호가 없어요. 작은 범위에 등호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릴게요. 소자가 A 쓰면 헷갈리니까 P 초과래. 근데 P 이상이래. 근데 대자가 3 초과래. 소를 얘가 말티즈면 얘가 개래. 그러면 3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P는 얘보다 오른쪽에 들어가 줘야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겠죠? 이때 조심할 건 P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데 3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에요.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P가 3에 딱 닿는 순간 주황색은 3을 가져가는데 흰색은 3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주황색이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만 닿지 않아요. 주황색은 3이 된다면 3을 갖지만 더 넓어야 하는 데가 3을 안 가지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경우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판단이에요. 부등식 판단에서. 당연히 한 번에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인지한 채로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16번 해주세요. 말티즈랑 개가 무엇인지 판단해 주세요.
자, 가보죠. 2차 부등식의 마지막 문제,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갈 겁니다. 야, 경우의 수 들어간다. 오늘 행렬까지 끝내면은 너무 좋겠으나 아마 경우의 수로 끝날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보면은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요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예, 위에 게 말티즈, 밑에 게 개예요. 서로 닮은 그레이하운드를 할까요? 위에 게 그레이하운드면 밑에 게 개예요. 어떻게 생긴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 보여줬었니? 그래, 똑같이 생기지 않았니? 약간 얄쌍해가지고 운동 잘할 것 같이. 자, 보면은 x 빼기 2, x 빼기 4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x절편이 2, 4, 9 2차 함수가 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x는 2초과 4 미만이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8a x 빼기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8a가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a 초과 8a 미만이 돼요. 얘를 만족하는 애들이 전부 얘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작은 애의 등호가 있고 큰 애의 등호가 없는 상황만 조심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아니니까 등호는 아마 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초과 4 미만이에요. a 초과 8a 미만이에요. 근데 요 녀석이 작은 친구일 거면 요 큰 친구는 강아지는 a부터 8a 요렇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대자, 소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a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나 둘이 만난다고 해서 주황색은 2를 포함하지 않고 흰색도 2를 포함하지 않으니 어차피 주황색이 큰 건 변함 없어요. 흰색만 2를 가지는 경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또 해볼게요. 8a는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해요. 둘이 만나도 괜찮아요. 왜요? 8a가 4가 된다고 한들 흰색이나 주황색이나 4를 못 가지는 건 똑같으니까 주황색이 크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a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a가 2분의 1 이상이면서 a가 2 이하예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 2 이하가 답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2차 부등식 레이스가 종료가 된 시점입니다. 이제 길고 긴 2차 방정식의 터널 7단원부터 시작된 2차 방정식이 15단원까지의 2차 부등식까지 왔어요. 3-1에서 배운 2차 방정식과는 아예 결이 다르죠. 보면은 느끼겠지만 3학년 1학기 시험 볼 때 공통수학 1을까지 이해하고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사실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게 이 지점이거든요. 2차 부등식을 이만큼 볼 수 있는 친구와 3-1 정도의 시각이 있는 친구가 심화 문제를 봤을 때
사실 마주하는 난이도 차이는 제법 됩니다. 그래서 3-1 배우고 공통수학 1을 배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6단원으로 갈 겁니다. 야, 오늘 할 거는 첫 타입 때는 17단원 경우의 수, 16단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따가 두 타입 동안엔 순열 조합을 아마 가르칠 것 같아요. 현서가 우리 경우의 수 몇 학년 때 처음으로 배우죠? 오, 맞아요. 중2 가장 마지막 단원, 2-2의 가장 마지막 단원은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여기 지금 16단원에는 우리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한 약간 심화된, 그러니까 2-2의 약간 심화 버전이 실려 있거든요. 문제가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그러니까 고3까지 통틀어서 가르치기 제일 좋아하는 과정이 경우의 수랑 확률과 통계 단원을 난 가장 좋아합니다. 내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기하 단원, 그냥 재밌어. 사실 2차 방정식과 함수는 풀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뭐 이런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선형대수라는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과목을 들을 때였어요. 이공계를 가시는 분들, 자연계열을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한 교수님이 첫 시간 때, OT격이죠. 첫 시간 때. 지금 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A표를 주겠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반에 몇 명쯤 돼요? 오, 되게 좋구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인계점에서 넘어갔어. 서울은 한 반에 몇 명쯤 돼요? 32명. 제인님은요? 그 정도쯤 되죠, 여기 동네에서. 그래, 서로 반으로 할게요. 한 반에 악마가 칼을 들고 왔어, 당신한테. 너는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내기를 걸어야 돼. 내기에서 이기면은 100억을 받아가겠지만 내기에서 지면은 목숨을 가져갈 거야. 넌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라고 다가와요. 한 반 있죠. 그 반 안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에 베팅하셔야 돼요? 없다에 보통 베팅하시죠. 근데 그게 틀렸어요. 잘못된 베팅이에요. 왜요? 한 반에 생일자가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무조건 50% 넘거든요. 신기하죠, 되게? 365일이나 되는데 어떻게 생일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가 보통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생일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한 반에 25명 이상만 넘어가면은 무조건 생일자가 같은 확률이 이게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써먹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유명한 역설이에요. 내가 만든 게 뭐가 있겠니? 생일자의 역설이에요. 우리 인간이 확률 계산에 취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극명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몬티올의 역설 같은 거. 몬티올 들어보셨습니까? 몬티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도입경이죠. 몬티올이라는 쇼 이름이 있었어요. 그 호스트 이름이었는데요. 제이니가 왔습니다. 여기 무대에 섰어요. 경호의 역설이라고 하죠. 경호가 호스트인 겁니다. 제이니가 들어왔어요.
여기 1번 문, 2번 문, 3번 문이 있어요. 여기 뒤에는 염소가 2마리 있고요. 진짜 염소였어요. 그리고 람보르기니가 한 대 있어요. 문 뒤에. 진짜로.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 뒤에 있는 걸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염소로 받아갈 수도 있는 거야. 잘못하다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염소를 타고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당신 몇 번 고르실래요? 일단 골라봐요. 3번을 골랐어요. 초기 선택을 3번 골랐는데요. 갑자기 어허, 이재인 참가자가 3번을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흥미진진한 쇼를 위해 1번 문을 공개해볼까요? 그래서 1번 문을 공개합니다. 근데 여기 람보르기니가 있으면 공개 안 했겠지, 그지? 염소가 있었습니다. 염소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물어봅니다. 선택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왜 안 바꿔요? 그냥 느낌이 그래? 바꿔서 없으면 열받으니까. 안 바꾸세요. 안 바꿨는데 여기 없으면 열받을 텐데.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근데 요거는 이제 기분에 따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바꾸는 게 더 현명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럼 뭐야? 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몬티올의 역설이고, 우리가 확률 계산을 잘 못한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바꾸는 게 일단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꾼다가 있고, 지금 제인이에게 나와 있는 선택지가 바꾼다와 안 바꾼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50대 50인 거죠, 일단. 그쵸? 바꾼다, 안 바꾼다. 근데 내가 안 바꿨을 때 염소일 확률이 당첨이랄게요. 당첨 있고 꽝이 있겠죠. 안 바꿨을 때 그게 당첨이었을 경우, 안 바꿨을 때 그게 꽝일 확률이에요. 바꿨을 때 당첨일 확률과 바꿨을 때 꽝일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염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지가 하나 줄었죠. 그래서 바꿨을 때 당첨일 확률도 2분의 1이고요. 바꿨을 때 꽝일 확률이 무슨 소리야? 다시. 전체 선택지가 3개였어요. 미안해요. 근데 그 중에서 당첨은 하나만 있었고 꽝은 2개가 있었어요. 그죠? 당첨은 하나가 있었고 꽝이 2개가 있었다고요. 뭐가 됐든 간에요. 이때 바꿔서 당첨인 확률과 안 바꿔서 요 틀이 아닌가? 잠깐만. 헷갈려. 나도 헷갈려요. 재밌는데 이거? 이게 아닌데? 나도 까먹었어. 미안해요. 여기까지 도입해놓고. 잠깐만. 왜 여기 설명이 안 되지? 이게 안 같은데. 에헤이. 까먹었다. 에이, 재미없어. 조금 더 공부해볼게요. 에이, 재미없어. 조금 더 공부해볼게요.
하지만 앞으로 배우는 경우의 수는 더 재밌습니다. 아이씨, 끔찍하네. 끔찍하네. 뭐가 있는데? 됐어. 이거 할 거야. 또는과 그리고 조건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2-2 때 배웠던 게 또는과 그리고 조건이거든요. 아, 뭐지? DP에서 열심히 봤는데. 아, 이걸로 게임도 만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또는이 우리 요런 게 있었죠. 이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 근데 10 미만. 그럼 제인이에게 다른 퀴즈를 내겠어요. 10 미만의 자연수는 2, 4, 6, 8, 4개예요. 10 미만의 3의 배수는 3, 6, 9, 3개예요. 따라서 10 미만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7개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 어디에 들렸어요? 그 10 미만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7개가 맞나요? 서로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현우야, 너가 마지막이다. 10 미만의 2의 배수가 4개고 10 미만의 3의 배수가 3개야. 그래서 둘 더하면 7개니까 3개. 아니 2, 4, 6, 8이나 3, 6, 9 있으니까 대개 3개는 맞고, 그래서 10 미만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7개다.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아, 이 친구들, 내가 이 친구들이랑 몬티오리 얘기하고 있었네. 어디가 틀렸어요? 서로 어디가 틀렸어 지금? 6 뭐? 6이 중복돼 있어요. 아, 이 친구들 2-2 때 뭘 배운 거야 이 친구들. 이건 알아야지. 자, 또는을 계산할 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연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또는을 앞뒤로 분류합니다. 또는의 앞뒤로 분류합니다. 근데 앞에 케이스와 뒤에 케이스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제거해 줍니다. 왜요? 6이 2번 카운팅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 미만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2, 3, 4, 6, 8, 9가 나와야 되는데 2, 3, 4, 6, 6, 8, 9가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또는 분류하고 중복은 제거해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요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죠. 중복 제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수능 수학에 선택 과목 3가지 있었던 건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선택 과목 3가지. 현우 뭐 있었는지 알고 있니? 우리 이제 사라졌어요. 여러분부터 미적분, 기하, 확통, 이 3가지 중에서 수능 응시자는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했어요. 수능 수학 응시자는. 그럼 반대로 미적분이 10명, 기하가 10명, 확통이 10명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수능 수학 응시자는 현서가 몇 명일까? 그렇지.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더 하면 돼요. 근데 누가 딴지를 걸어. 선생님, 누가 미적분이랑 기하를 동시에 응시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2명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동시에 보고 싶니? 30문제를 다 보기 때문에 동시에 응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어서 제거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분류가 잘 됐다고 합니다. 분류가 잘 된 거야. 그럼 또 해보죠. 과학이 물화생지로 구분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사탐을 안 드는 이유는 사탐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러면 물리 응시자가 20명, 화학 응시자가 20명, 생물 응시자가 20명, 지구과학 응시자가 20명이야. 서로야. 과학 응시자는 몇 명이지? 1하고 대답하면 안 돼요. 왜요? 과학은 한 사람당 2개씩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화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걔가 오버 카운팅 돼 있겠죠.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제거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래서 분류가 안 좋아요. 분류가 배드야. 배드 분류입니다. 얘는 분류 굿이죠.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좀 볼게요. 따라서 분류할 때 지금처럼 겹치는 게 없도록 분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겹치는 게 있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버 카운팅이 안 돼요. 그리고 조건으로 가죠. 얘는 동시에 조건이 중첩되는 상태에서 나타나거든요. 김경호 식단을 좀 경호 식단 아침 내가 보통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먹거나요 갈아서 아니면은 낫또랑 계란을 먹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점심에는 이제 요즘에는 학원 와서 회덮밥을 먹거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구운 계란을 먹습니다. 요 모든을 싸워놓을게요. 근데 저녁엔 닭가슴살 볶음밥을 먹거나 목살을 먹거나 목살만 구워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굶습니다. 서로야. 내가 하루 식단을 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예를 들어 토마토 회덮밥 닭가슴살, 토마토 샌드위치 목살 이런 식으로 내가 식단을 짤 수 있잖아요. 총 몇 가지일까요? 너무 많아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18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토마토 주스, 낫또 계란, 회덮밥, 회생게, 닭목 X, 닭목 X, 닭목 X, 닭목 X, 닭목 X, 닭목 X, 닭목 X 3개짜리가 6번 반복되니까요. 많지만 세는 게 어렵지는 않죠. 우린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나뭇가지 모양에서 수형도 나무 숫자를 써요. 보면은 너무 많지 않아요? 네, 많아요. 따라서 곱셈으로 계산할 거예요. 계산을 줄일 거야. 근데 서로야 3개짜리가 여기 몇 번 더해졌니? 3번 더해졌죠. 그걸 우리는 3 곱하기 3이라고 쓰죠. 3이 3번 더해진 걸. 근데 이 뭉텅이가 제인아 몇 번 더해졌니? 그래서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18가지로 계산하게 된다고요. 이걸 외우면 안 돼. 이해하셔야지. 이거를 멋진 말로 곱의 법칙이라 불러요.
아까는요 분류한 건 더한다 해서 합의 법칙이고요. 말만 그럴싸하지 분류는 더하고 조건이 반복되고 중첩되면 곱한다.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곱의 법칙에도 합의 법칙처럼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문제 풀면서 갈 건데요. 하나씩 조금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16단원 문제를 풀면서 들어갈 거고요. 합의 법칙은 분류는 더한다. 분류는 더해서 계산한다. 근데 중복되는 건 뺀다. 곱의 법칙은 조건이 중첩되는 상황에선 그 조건들의 가지수를 곱하는 걸로 시작한다. 왜요? 수형도가 어차피 이렇게 다 그려졌을 거니까 3개짜리가 3번 반복되고 이 뭉터기가 2번 반복된다.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계산한다. 즉 곱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수형도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수형도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숫자 몇 개로. 이해되시겠습니까? 단순히 많다라고 이자하는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요. 16-3번으로 갈게요. 요게 경우의 수를 처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6-3번이요. 자,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길의 가지수를 구해달래요. 서로야. A에서 P까지 길 몇 개이니? P에서 B까지는? 그러면 여기를 1번 길, 가운데를 2번 길, 밑에를 3번 길,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때 앞으로는 이걸 안 할 거야. 지금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번 길을 갔을 수도 있고 2번 길을 갔을 수도 있고 3번 길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가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B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선택의 가지수 2개가 3번 나왔죠. 2 곱하기 3이겠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6가지입니다. 수형도를 압축한 거예요. 가지 모양 그림을 압축했어요. 이번은 조금 복잡합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니?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해봅시다.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하나,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하나 있죠. 근데 아까 전에 A에서 P로 가는 거 3가지, P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제이나, A에서 Q로 가는 거 몇 가지? Q에서 B는? 그러면 얘네들은 곱해서 계산한다. 여기는 6가지, 여기는 8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현우야, 6과 8을 마지막에 더할까 곱할까? 응? 뭐 해야 된다고? 더해야죠. 곱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요? 분류한 거잖아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얘네들을 분류한 거는 가지수를 더해서 계산한다. 자, 3번. 3번은 조금 어려워요. A에서 B 사이를 왕복한대요. 왔다 가는 거죠. P를 한 번만 거친대요. P를 한 번만 거친대요.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갔다가 Q를 거쳐서 A를 오는 거 이렇게 한 바퀴, 혹은 A에서 Q를 거쳐서 B를 찍고 P를 갔다가 A를 오는 거 또 한 가지. 이거 말고서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지워버렸어. 그럼 미녀가 A에서 P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P에서 B는? B에서 Q는? Q에서 A는? 두 가지. 그렇지. 얘네들은 전부 뭐 한다? 곱한다. 6, 4, 24, 2, 48. A에서 Q 갔다가 B 갔다가 P 갔다가 A 가는 거 사실 상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가지수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도 한 번만 해볼게요. A에서 Q 가는 거 두 가지, Q에서 B 가는 거 네 가지, B에서 P 가는 거 두 가지, P에서 A 가는 거 세 가지. 너무 당연하게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곱하면 48이고 둘을 더한다. 96. 이렇게 나오는 게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들 예제 풀면서 조금 해볼 건데요. 유제 4번 한번 해보세요. 유제 4번. 분류 잘 하셔야 돼요. 유제 4번. 어려워요. 왜 그렇게 설명이 안 되죠? 너무 키워. 왜안 되지? 천천히 가자. 자, 가볼게요. LA 다저스. 안녕. 왜 비우고 그래? A에서 D까지 가는 거예요. 분류하셔야 될 거거든요. 내가 하나 분류해 볼게요. A에서 B 갔다가 D 갈 거예요. 다저스! 또 다른 분류 좀 불러주세요. A에서 C 갔다가 D 갔다가 D도 가는 거.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얘네 위로 올리자. 서로야. 다른 분류 하나만 더 말해줘. 뭐야 잘해. 라스트 하나 더 말해줄래요? 오
굿자. 굿자. 그럼 A에서 B 가는 경우는 민혁아 몇 가지? A에서 B? 두 가지. 오케이. 자, B 스케줄 부탁해요. B에서 D. A에서 C. 세 가지. C에서 D. 두 가지. 오케이. A에서 B. 두 가지. B에서 C. 두 가지. C에서 D. 두 가지. 오케이. 거의 다 왔다. A에서 C. 세 가지. C에서 B. 두 가지. B에서 D. 세 가지. 아이, 잘했습니다. 얘네들은 다 곱한 다음에 더한다. 육, 8, 18, 26에 26에 맞군요. 26에 12, 38 나온 거죠. 넘어갈게요. 야, 넘어가니까 갑자기 개빡친다. 넘겨보세요. 갑자기 화가 나죠. 이체도형 보면 화가 나죠, 여러분들. 정석에 있는 풀이대로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풀이, 분류풀이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요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야? 혹시 여러분들 최단경로 찾는 문제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경로 가는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서로는요? 없어요? 요거 푸실 때 일반적인 중학생은 이렇게 풉니다. 서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니? 한 가지밖에 없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서 가는 거랑 여기서 가는 거랑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두 가지 방법과 한 가지의 방법이 만나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일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몇 가지일까요?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였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세 가지라고 본 거잖아. 세 가지와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지.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이었죠. 그 여기까지 가는 것도 세 가지일 거고 여기서 가는 거 세 가지일 테니까. 여기 몇 가지겠어요? 여기가 지금 1이에요. 네 가지. 좋아요. 여기 네, 요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중2 풀이입니다. 공부 진짜 안 하셨구만. 대단한데. 근데 고등학생의 풀이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렇게 푸는 습관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검문소를 세울 거예요. 검문소. A에서 용의자가 도주했다. B로 도망칠 계획이다. 경찰관들은 빨리 거점에 검문소를 세워서 용의자를 색출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검문소를 세울 건데요. 그 검문소는 내가 칸수를 줘볼게요. 2칸 기준으로 갈 수 있는 2칸 기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로 검문소를 잡을게요. 자, 2칸 만에 여기를 갈 수도 있죠. 한 칸, 2칸. 2칸 만에 여기를 갈 수도 있죠. 한 칸, 2칸. 2칸 만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한 칸, 2칸. 그러면 A에서 출발한 용의자는 P1을 지나가거나 P2를 지나가거나 P3를 지나가거나 셋 중 하나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동시에 지나가는 건요? 안 되죠. 왜요? 용의자는 최단 거리로 갈 거잖아요. 항상 최단 거리. 이렇게 갔다가 백하지 않을 거라고, 용의자가. 이렇게 하다가 백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두 칸 거리 기준으로 거점을 세워요. 그러면 용의자의 도주로는 A, P1B, A, P2B, A, P3B가 나오거든요. A에서 P1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서로의 몇 가지니? 네, P1에서 B까지 가는 거? 네, 서로야. A에서 P2까지 가는 경우의 수? 두 가지. P2에서 B까지 가는 것. P2에서 B까지 가는 건 천천히 세야 돼요. 하나, 둘, 세 가지. 민혁아, A에서 P3 가는 건 몇 가지? P3에서 B 가는 건? P3에서 세 가지. 그렇지. 하나, 둘, 세 가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 겹칠 일이 없어요. 왜요? 용의자는 절대 길을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 가지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풀길 바랍니다. 거점을 잡고 같은 선생님 근데 왜 두 칸 기준으로 했어요? 세 칸으로 갈 수 있는 거 잡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세 칸으로 가면은 이쪽 세 칸 여기 세 칸 여기로 나올 거거든요. 거점을 어떻게 잡든 상관없는데 거점을 잡는 이유는 경로를 한번 끊어주기 위함이야. 왜 끊어줘요? 계산 가능한 조합으로 끊어주기 위함이야. 그냥 A에서 B까지 가면 너무 많잖아. 막 이것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빠뜨릴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한번 끊어서 생각하려고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두 칸 기준으로 검문소를 만들게요. 그러면 검문소 갈 수 있는 데가 한 칸, 두 칸 여기 하나, 한 칸, 두 칸 여기 하나, 한 칸, 두 칸 여기 하나, 한 칸, 두 칸 저기 하나 나오거든요. 이렇게 거점 4개밖에 없어요. 두 칸만에 갈 수 있는 데는 이 주황색 4포인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P1, 포지션 2, 포지션 3, 포지션 4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 때 A에서 P1을 거쳐서 B로 가는 거나 A에서 P2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나 A에서 P3를 거쳐서 B를 가는 거나 A에서 P4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로 나눠지겠죠. 자, 제이나 A에서 P1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니? 한 가지죠. 이게 그냥 여기서 일로 세면 너무 많거든요. 적당히 끊어서 분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이나 A에서 P2는요? 두 개죠. 잘했어요. 하나, 둘. 이 정도는 직접 셀 수 있다고요. 좀 더 가볼게요. A에서 P3는요? 오케이. A에서 P4는? 두 가지겠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둘입니다. 그럼 이제 P1에서 B 가는 거, P2에서 B 가는 거, P3에서 B 가는 거, P4에서 B 가는 것만 세면 되거든요.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P4에서 B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P4 열로 왔으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P4로 왔으면은 그 일로 무조건 올 거야.
근데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건 하나, 둘, 두 가지밖에 없죠. 즉 P4에서 B 가는 건 하나, 두 가지인 거예요. P2에서 B 가는 걸 볼게요. P2에서 B 가는 그림이 지금 뭐냐면 P2에서 B 가는 건 여기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거든요. P2에서 B 가는 걸 여기다가 다시 단면으로 그리면 이 상황이라고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 둘, 세 개겠죠 뭐. 근데 P1에서 B 가는 것도 자세히 보잖아요. P1에서 B 가는 것도 오른쪽 면이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예요. 다만 어려운 건 P3에서 B 가는 거예요. P3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에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P3고 여기가 B인 케이스라고요. 그럼 얘도 다시 한번 분류. 어찌됐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 한 번은. 1호기를 탈 것이냐, 2호기를 탈 것이냐, 3호기를 탈 것이냐, 4호기를 탈 것이냐 의 차이예요. 1호기를 타고 올라가 보죠.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호기 타고 2개밖에 없어요. 2호기를 타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3호기를 타는 경우의 수도 하나밖에 없고요. 4호기를 탈 거면 하나, 2개밖에 없네요. 따라서 6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조합으로 다 끊었으니까 곱해서 더해주세요. 3, 6, 12, 4, 18, 21, 25가 나오죠. 정석에 있는 답안이 전체에서 뺀다라는 게 조금 자기적이라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풀 수 있는 분류 문제로 내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요 풀이를 그대로 다시 한번 노트에다 따라가 볼래요? 요 풀이 자체가 어렵거든요. 요 풀이를 따라가 보세요. 거점을 두 칸 기준으로 잡는 거야. 서로 좀 이해할만 하니? 분류하는 거 이해돼요?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돼, 하나씩.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로는 유제 됐고, 이 문제 나왔다. 요게 이제 고배법 16-5 고배법칙에서 주의사항이 나오는 때거든요. 아까 전에 내가 나중에 문제 나오면 설명할게요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식단 설명할 때 토마토 주스, 낫또 계란. 낫또는 아직까지도 먹으면 역해요. 드셔보셨어요? 낫또 늘어나는 거 있거든요. 좀 아직까지 먹으면 역해. 점심 때 회덮밥, 샌드위치, 그리고 계란, 그리고 목살, 닭가슴살 볶음밥이에요. 그리고 X 굽는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전에 이거 경우의 수를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입장이라면 아침에 낫또 계란 먹고 점심에 계란 먹겠니? 안 먹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달고 회덮밥 샌드위치 계란, 회덮밥 샌드위치 계란, 목살 닭가슴살 볶음밥 X 이런 식으로 다 가지를 달기는 했는데, 사실 여기 낫게 조합이랑 낫또 계란에 계란을 먹는 케이스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먹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지가 없다고 원래는. 근데 그러니까 낫또 계란 먹은 다음에 나 계란 안 먹는다고.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계산하면 오리가 생기죠. 왜냐면 여기 가지수가 3개짜리가 3개 생기고 그게 2개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3개짜리가 2개만 생기잖아요. 곱하기가 안 맞는다고. 즉 이게 뭐냐면 내가 앞에 선택한 결과가 뒤에 영향을 주는 구조일 때를 말해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반대말 디펜던트, 종속적이에요. 의존적이라고요. 앞에 선택이 뒤에 개수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는 단순 곱셈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평도를 그리거나 분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첫날에 토마토 주스를 먹었을 때, 첫날에 낫또 계란을 먹었을 때로 분류하신 다음에 첫날에 토마토 주스를 먹었다. 그러면 3 곱하기 3이 나오지만 낫또 계란을 먹었다. 2 곱하기 3이 나온다. 그래서 9 더하기 6, 15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16-5에 나와요. 근데 낫또 계란 조합처럼 확 눈에 띄지 않아요. 자, 내가 틀린 풀이를 할게요. 여러분들 어디가 틀린지 맞춰주세요. 지금 이 문제 상황은 일단 설명드려야겠죠. 5가지 영역 부분이 있고요. A, B, C, D, E로 5가지 색깔이 있어요. 난 그 색깔을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이라고만 할게요. 근데 이웃하는 부분은 다른 색깔을 칠하래요. 이웃하는 곳은 다른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내가 만약에 A에 1번을 칠했어.
그러면 B에는 몇 가지의 선택지가 남아있어요? 4가지 남아있죠. 즉 A에 아무거나 하나 칠하니까 B는 A가 쓴 거 빼고 다 4가지가 남아요. 그래서 B가 2번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서로야. C는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은 썼어요. 뭐 3번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웃하는 색깔은 다른 색깔만 칠하면 되니까요. 선택의 가지수가 몇 가지였어요, 근데? 3가지 있었죠. 정말 잘했어요. 그럼 제이나, D에는 몇 번 색깔 칠할 것 같아요? 4번. 그럼 D는 선택지가 지금 몇 개였어요, 근데? 나는 3개인 것 같아요. A와 C를 제외하고는 다 되잖아요. 왜? 여기 있는 거는요, 이웃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3가지지. 현우야, E에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지금 1, 2, 4니까 2개 아닐까? 이웃하고 있는 게 B, A, D잖아. 그러니까 일단 2개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5번을 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잖아요. 20, 60 곱하기 6, 360이 나오는데 답은 420이죠. 이 풀이는 어딘가가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풀이를 보고서 얘기해도 돼요. 풀이에서 체크하는 걸 난 체크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독립과 종족의 차이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봐봐요. 지금 D가 선택하는 게 E한테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보면은 A, B, C까지는 괜찮거든요. A는 선택의 가지수 5가지, B는 A가 선택한 거 빼고 다, C는 A, B가 선택한 거 빼고 다 3개. 여기까진 괜찮아. 근데 만약에 D가 B랑 같은 색깔을 칠했다면, 즉 B와 D가 같았다면 E에서 칠할 수 있는 게 2개가 아니라 3가지로 늘어나요. 1, 2번 빼고 다니까 3, 4, 5번만 칠하면 되잖아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B와 D가 같은 분류에서는, 1번 분류에서는 D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B와 같은 색깔. B와 D가 같은 분류라네. 근데 E는 1번, 2번 색깔 빼고 다 3, 4, 5 3가지 칠할 수 있죠. B와 D가 같은 경우는 3가지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B와 D가 다른 경우 해야죠. B와 D가 다른 경우는, 자, 일단 D는 A에서 칠하는 거 못해요. C도 빼야 돼요. B에 칠해진 것도 빼야 되죠. 남은 거 2개 남았죠. 그래서 D는 2가지 색깔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4번을 칠했다고 해봐요.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건 A에서 칠한 거 뺍니다. B에서 칠한 거 빼고요. D에서 칠한 거 뺍니다. 그래서 2가지 남죠. 근데 얘네들은 분류했잖아요. 더합니다. 즉 D와 E는 한 몸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오브젝트라고요. D, E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7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로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D와 E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점, 종속관계에 있으면 하나의 한 개로 취급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적당한 분류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내가 말하기 전에는 안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통수학 1 때는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이 문제로만 나와요. 색깔 문제로만. 그래서 이 문제를 알려드린 거고요. 단순히 곱셈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곱의 법칙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종속돼 있으면 한 개로 취급해요. 분류를 계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예제 있죠? 유제. 그 유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독립 상황인지 종속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문제만 하고서 마무리합시다. 자, 요 경우는요. A는 색깔 5가지 있거든요. 이웃하는 거 겹치지 않게 쓴대요. 그러면 A에는 색깔 5가지예요. B는요, A에서 쓴 것 빼고 다 4가지. C는요, A, B에서 쓴 것 빼고 다 3가지. D는요, A, C에서 쓴 것 빼고 다 3가지. E는요, A, D에서 쓴 것 빼고 다 3가지. 얘는 독립 상황입니다. 그냥 요거 싹 곱하면 돼요. 그냥 곱의 법칙만 밀면 된다고. 근데 선생님 그 아까 문제랑 이 문제 저 구별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 아까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경우예요. 회전하면 대각선 구도가 생기거든요. 이 대각선 구도가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대각선 구도의 선택이 얘한테 영향을 줘서.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에서는 독립종속을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아니야. 이렇게 회전하지 않을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문제만 독립종속을 여러분들에게 판단하기를 요구하니까 반대로 이거 제외하고선 곱의 법칙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노트 제출해 주시고